싶은데 인디언들은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요 옥수수밭을 지나가게 한대요. 지나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옥수수를 따라 대신 네가 보기에 가장 굵고 가장 좋아 보이고 큰 거 대신에 한 번 따면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와도 이거 놓치고 다시 딸 수 없어. 그리고 되돌아가서 따면 안 돼.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인생도 사실은 끝까지 갔는데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하고 계속 가다가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갔는데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모 리더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내 인생에 한 대여섯 번쯤 왔던 그 암의 애를 할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회라는 것이 오늘 제가 1시간 좀 안 되게 강의를 하는 동안에 한 3번 정도 진짜 정말 그렇다고 하면서 호기심이 한 3번 정도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기회라고 합니다. 3번 정도 나에게 노크를 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시작하기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사진 속에 있는 딸기가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틀렸어요. 저는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추지 못했는데 저도 빨강색이라고 했거든요. 왜 빨강색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가능하시면 이렇게 다 가리고 요 사진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명명할 수 없는 색깔? 푸르스름한 색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색깔이 딸기가 빨간색이라고 한 이유는 저희한테 딸기 이꼴 빨간색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이 그림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들은 것들의 정보를 토대로 뭔가를 바라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사진에는 이렇게 머리가 열려 있지만 머리도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난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론 미혼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앞으로 미래의 자녀가 생기실 수도 있겠죠. 혹시 아이들이 나처럼 미래의 아이들이 아니면 지금의 아이들이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살기를 바라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하게 됐고 저는 노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처럼 살기를 바라시나요? 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 대학 시절을 엉망진창으로 망나니처럼 보내서 우리 아이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나올 저의 인생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서 국영수를 배우고 암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암기를 했고 그냥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저축하고 결혼도 잘하면 되는 거야 라는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책 2권 중에 한 권인데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0잔의 커피, 120병의 맥주, 90병의 소주, 그리고 연권의 책.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원래 평균이 얼만큼 나오는 것도 엄청 많이 읽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평균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정말 공포, 충격.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교육당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참 충격이었던 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수록 도리어 가난해지는 까닭은 그 배경은 모두 생각하지 않는 삶에 있다라고 해요. 이 책에 보면 제가 더 넣지는 않았지만 제 의견이 아니고 이 책에 나옵니다. 없는 집 아이들이 한국 학교 학원에서 국영수를 공부할 때 있는 집 아이들은 외국 사립학교에서 원서로 된 인문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쓰고 토론을 한다. 에세이를 쓰고 토론을 하는 거는 일반 저희 국공립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없는 집 아이들이 살인적인 취업 경쟁에 내몰려 스펙에 목을 맬 때 있는 집 아이들은 회사 경영권과 한비자 손자병법 논어 같은 책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없는 집 아이들이 40, 50대쯤 돼서 회사에서 쫓겨날 때 있는 집 아이들은 회사 경영을 통해 쌓은 부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실은 바꾸라고 있는 것인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 외에도 사실 너무 저를 때리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좀 바뀌어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절대 키워져서는 안 되겠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고 그거의 해답은 저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한테는 아메이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질문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이거를 예스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는다면 예스 하고 싶지 않아도 노라고 하고 싶더라도 예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의 노를 자녀가 짊어지지 않는다.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잠깐만 보실게요. 패션쇼 현장에 아기들이 정말 귀엽게, 근데 저는 이거를 볼수록 약간 무서운 게 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이에요. 뭐 감자튀김부터 해서.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진짜 아기가 아닌 거예요. AI로 만든 작품이었고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책은 오래전에 나왔고요. 또 제가 이 사업을 접했을 무렵에 현존하는 미래학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진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2030년까지 직업의 20억 개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팅장에 앉아서 20억 개? 집에 가서 1억 개를 당장 적어도 못 적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직업이 10,000개도 안 되고 1,000개도 안 되는데 어떻게 20억 개가 없어지지? 근데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20억 개가 없어지는 대신에 많이 생긴다던데요. 근데 생기는 직업을 내 아이가 그리고 뭐 때로는 제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가이드를 해주려면 정말 이 속에서 계속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그림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출품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AI가 그린 그림이 사람하고 경쟁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그 명령어 같은 거를 넣는 것도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AI하고 사람이 대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이 60만 원인 신입 아나운서입니다. 이런 아나운서들은 아플 일도 없고요. 동료 간에 다투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24시간도 뉴스를 할 수 있는 예쁜 아나운서입니다. 원래 처음에 AI라는 그 카테고리를 들었을 때 저희가 도덕적 판단이나 윤리적 문제는 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로봇도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병원에 이렇게 로봇이 약을 지어서 환자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인공지능 로봇의 일자리 대체율이 보통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직업들이 너무 많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1티어가 돼야 되고 탑 클래스가 돼야 되지만 너무 경쟁률이 세지 않을까요? 2024년 7월에 아마존의 모습인데요. 사람이 과연 필요할까? 이곳에 물론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처음에 이런 로봇을 구입할 때의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을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 팀에서 강의할 때 들었는데 이제 로봇이 달걀도 잡을 수 있대요. 달걀이 정말 예민한 식재료잖아요. 네. 근데 저희 팀에서 강의를 듣다가 혹시 삶은 계란 아니에요? 라고 누가 댓글을 적었는데 그냥 계란이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들 수 있는 기술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베이징에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거든요. 지금 택시 기사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뒤에서 찍었어요. 제가 이때 어딘가를 경유하고 돌아오는 길이라서 저희 네 식구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가 좀 막히기도 했고 택시에 좀 잘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자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 베이징에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2km 정도로 오는데 20여 분이 걸렸고 비용은 더 작아요.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저희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진짜 되겠어? 일부러 사람들한테 공포심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베이징 어디든 기사 없는 택시 벌써 뺏겨 오하는 근심. 지난 3월부터 24시간 서비스되고 있는 택시가 택시 기사들이 수입이 줄었다면서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잘 생각해 보시면 톨게이트 없어질 때 그리고 뭐 카카오 택시 나올 때 이렇게 막 되게 시위 많이 하셨던 거 아세요? 목숨까지 걸고 분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로 그랬는데 바뀌었나요? 그냥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대로 세계의 흐름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거는 우한 택시 기사들 너희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제목이 정말 나와 무관할 건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휘발유차, 디젤차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이게 뭐 나하고 어떤 실생활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기아도 2026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를 없앤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스웨덴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 제가 사진 너머에는 찍지 않았는데 정말 조그맣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대부분의 공간이 저렇게 테슬라 전기 충전을 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제가 미팅 참석하고 한 1년쯤 됐을 땐가 그런 사진을 봤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본네트가 딱 열려 있고 안이 텅 비어 있고요. 아기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는 테슬라라고 알려주셨겠지만 저는 그게 테슬라인지 몰랐고 전기차가 생기면 저렇게 앞에가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차가 어떻게 굴러가지? 그렇다고 해요. 전기차 실제로. 저희는 아직 전기차를 쓰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나비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에 관련된 직종들 그리고 휘발유를 더 이상 쓰지 않고 경유를 쓰지 않으면 그런 것들 다루던 업종들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오히려 더 사고가 안 난대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그러면 보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 연속되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배우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엄나백이라고 하세요. 요즘 너무 많은 말들을 줄여서 하는데 어차피 졸업해도 백수.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스카이 졸업생 아니고 교대 출신입니다. 서울 교대 출신인데 처음에 입학했을 때 동네 잔치를 하고 현수막 걸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요즘 기사들이 초등학교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가 지역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엄청 깡깡 시골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명 입학한 거예요. 1학년에. 그래서 한 명 혼자 입학해서 기사에 형 누나들이랑 놀면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정말? 얘네들은 몰랐던 거죠. 만약에 이들의 부모님들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이드를 해줬다면 제가 미팅 속에서 어떤 리더님이 그때 당시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셨는데 진짜 미안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는 15년 전 10년 전에 이 미팅 속에서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팅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애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사 땄는데 백수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질 은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공식 은퇴 나이를 무려 62세로 잡아놨죠. 실제로는 어떤가? 62세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본 직장에서는 나와서 그냥 보통 다른 직장을 본인의 연봉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일들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격차 동안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선진국들은 저렇게 1.4년, 1.9년 정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에서 정말 아무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동안에 뭐 내가 냈던 세금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 노후생활비 준비는 어떻게 하냐? 스스로 저축하거나 재취업해서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60%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 재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슬프지 않나요? 자녀의 취업이나 생활비 등으로 생활할 예정이다.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게 아니고 저희 딸이 둘이거든요. 그 딸이 어릴 때였는데 이 모습 막 이렇게 해맑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엄청 등에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한테 앞으로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짐이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 사진도 많이 본 사진이죠. 아메이 바퀴를 주는데 필요 없다라고, 나는 바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노후와 미래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막중한 대가는 온전히 우리 자녀의 몫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내 노후와 미래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전 이 말이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자녀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모가 된다. 희망을, 그러니까 네가 뭘 하고 싶지만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해줘. 이런 말들을 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냥 쉬는 청년만 44만이고요.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저축해둔 거를 뭐 자녀들이 집에서 같이 살거나 뭐 백수로 있으니까 중도 해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는 거죠. 저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망하고 우리 아이도 자립심 없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약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점점 이게 늘어날 거예요. 소득 절벽이라는 게, 기존에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녔으면 회사를 은퇴하고 나서 저 절벽 구간에는 절반보다 더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거죠. 내가 원래 월급을 한 500만 원 받았는데 한 달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53세에서 65세가 소득 절벽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속 뭐 적립금을 만들고 있다 광고를 좋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 홈 땡땡땡 사태에 보니까 국민연금이 홈 땡땡땡에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예. 못 받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같겠다. 결론은 연금 인상하고요. 보험료율도 인상하고 또 늦춘다는 거죠. 늦게 주고 작게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점검 부분은 사실 훨씬 더 할 게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원래는 현금 흐름 4분면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현금 흐름 4분면인데 그냥 저희가 알기 쉽게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이 표가 있어요. 회사원, 사업가 다 아실 거고, 자영업자에는 그냥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지만 의사나 변호사, 전문직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원을 보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 적어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아닌데 저희는 저희 팀에 남성 리더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 회사를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저희 파트너들은 노예입니다. 아직 노예입니다. 빨리 자유인이 되세요. 힘 있는 자유인이 됩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723년도에 노예 마노에오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사탕수수를 자른 대가로 집과 밥만 제공받았다. 두 번째는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루 12시간 넘게 사탕수수를 자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집과 밥만 살 수 있었다. 둘 다 비슷하죠. 실제로 미국의 흑인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노예들이 노예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막 자책하다가 나중에는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을 자랑하게 된대요. 내게 더 빛난다. 네 거 뭐 안 예뻐. 내게 더 훨씬 예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는 퍼센테이지는 없어요. 다 받아요.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이 제일 많은 스트레스거든요. 그 회사 다니시는 배우자분들, 여성 리더님들이 회사를 다니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계시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되어서 동일한 일자리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일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다들 뭔지 아시죠? 돈이 필요하니까. 준비를 미처 다 못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아까 나온 것도 한 달에 얼만큼씩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달에 정말 몇백만 원씩 넣으신 분만 한 300만 원 정도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국민연금을 몇백만 원씩 넣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쉬어가는 타임으로 잠깐 한번 문득 암담한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내 미래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걸 좀 회피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 저는 이 장표를 볼 때마다 제가 넣은 장표지만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왜냐면 제가 매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전 세계의 맥도날드 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 치킨집보다 많은 게 카페라고 합니다.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한 마음은 없고요. 커피공화국 현실은 4년도 못 버틴다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본 건 아닌데 기사로 봤어요. 자영업을 하는데 월 매출이 1억이지만 잔고가 9원이다. 월 매출이 1,600만 원이지만 순수익이 없다. 그래서 이게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래요. 정말 좀 놀랍지 않아요? 월 매출이 1억인데 어떻게 9원일 수가 있지? 제가 그 세세 목록을 보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또 많이 달라져서 대출금부터 해서 뭐 배달의 민족에 나가는 비용도 많고요. 기타 등등 비용이 다 제하고 나면 진짜 저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이 정말 살 길일까? 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자영업 하는 분들은 회사로 가고 싶어 하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한다 하는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그런 생각 안 하신대요. 자영업이 그만큼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 아까 제가 직업군에 전문직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직업별 AI 노출 위험도가 저희 부모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의사 한의사가 99%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2025-2035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에서 읽었는데 sepsis 워치라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손목이 차는 거예요. 싸진 않겠죠. 저희가 폐혈증에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차고 있으면 내가 3개월 후에 폐혈증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거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이 시기에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보다 로봇이 수술을 더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업도 많이 하고요. 조현병 걸린 의사가 수술을 많이 한다. 요즘에 사실 비단 의사, 간호사 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약이나 약물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전문직에도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아픈 사람을 진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음은 사업가 영역인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해준다. 아까 나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첫 번째로 시스템을 살 수 있으면 사세요라고 해요. 이런 것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예. 그렇지만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라고 해요. 저희가 좀 똑똑하지 않아도 좀 기발하고 좀 앞서갔다면 이런 어플들을 가지고 있는다면 또 엄청 마음이 편하게 아이들 키울 수 있고 저희 노후도 준비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정말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조인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왜 그게 아메인데 거기 나오는 조건들이 다 아메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조건들이 다 아메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첫 번째 나온 분이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시죠. 그리고 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대통령이 되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일 수도 있어요.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런 큰 강대국이란 나라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다는 거는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토크쇼에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면 어떤 걸 하겠느냐 했을 때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가겠다 하니까 이제 여기 관중들이 야유를 퍼부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고 나는 여기 있는 이유다. 부터 해서 지금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있는 분은 영국 수상이신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해서든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열 몇 시간씩 일해서 좀 노동 단가가 높은 일을 하면 저렇게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70이 되고 80이 돼서도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같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가는 10%의 사람들은 성공자의 뒤를 밟고 노후와 대대손손 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하신 말씀도 엄청 많이 이제 와 닿았어요. 저렇게 온화하신 얼굴로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하다니. 저는 지금보다 한 10년 뒤 정도부터는 그냥 여행만 다니고 일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외하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잠자는 동안에 돈이 안 들어오면 계속 일을 해야 된다. 나를 써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거는 이 사이에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 사이에 안 보이는 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왼쪽 구간에 존재하는 분들이 95%의 인구이고요. 파이를 어떤 걸 드시는지 보이시죠? 되게 조그만 거를 95%의 인구가 복닥복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5%의 인구가 나머지 저 큰 파이를 다 나눠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메이를 하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인생의 퍼즐, 마지막 퍼즐을 아메이라고 찾았고요. 아메이 회사의 비전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지금은 Healthier Lives입니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창업 이념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신체적으로 제품만 사용하는 것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부업 또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가정의 경제도 건강해집니다. 기업 이념은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노력한 거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타기업 이념은 뭘까요? 다 읽지 않겠지만 삼성은 인재 기술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인류상의 사회의 공헌. 그냥 쫙 읽어보시면 좋은 말 같기는 하지만 그냥 이 회사가 잘 가는 방향이에요. 제 개인의 성공을 언급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갑자기 명품백인데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나온 지는 몇 달 된 기사거든요. 크리스찬 디올 백의 원가가 2023년도에 원가가 아닙니다. 원래 895만 원까지 했던 백도 있어요. 근데 사진에 있는 가격은 백은 아니고요. 제품 원가가 53유로래요. 거의 8만 원? 이 8만 원짜리 백이 388만 원에 팔리는 거죠. 그 사이에 380만 원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저 여자 광고비도 줘야 되고요. 백화점에 진열을 하면 백화점 대여료도 줘야 되고 백화점 직원비도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덕지덕지 다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알면서도 내 기분이 좋으니까 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질도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 비싸잖아 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이거는 포브스지라는 거짓말을 절대 올릴 수 없는 미국 정말 저명한 잡지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제조 업그레이드에 지금 돈으로 거의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제품의 원가가 80에서 85%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거짓말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90년 축적된 글로벌 직접 판매 1위 기업의 자산과 노하우. 저는 이 장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텍스트화 시킬 수 있다는 거는 팩트니까 가능하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 물고 뜯고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장표 하나로 그냥 사업을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800여 명의 혁신과학 전문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대기업을 데리고 와도 800여 명의 혁신과학 전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대학교는 이화여자대학, 이화여대 비하 발언이 아니고 그 외의 학교들이 다 너무 좋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메이 과학자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너희 비싸잖아. 또 비싸잖아라고 하시죠. 겁나 비싸다가 영어로 참고로 이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속담 혹시 아시나요?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꼬리를 잡은 사람은 이걸 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제품 중에 TC 드랍스나 처음에 사용하기에 조금 저렴한 제품들을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 폼 클렌징 57,000원? 깜짝 놀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57,000원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몇 달을 쓰는지 사실 잘 쓰면 1년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알려드렸는데도 비싸잖아 하시는 분은 계속 노력하셔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절대로 제품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도록 안내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구 이해 가시나요? 어른들은 왜 애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아주나요? 저희가 돈은 빌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구를 저희가 대여해서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자녀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갈 텐데 저는 그렇게 이미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의 자손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얼마나 욕을 할까. 물론 우리가 다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윗세대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좀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그리고 고농축 피부과 테스트 완료, 세제인대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기 인증을 획득한 세이프 초이스도 어떠한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받을 수 없는 마크라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제품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저희 LOC 광고를 이렇게 했었어요. Respect for the environment. Products which are organic in nature. Packaging that returns to the earth. At the heart of Amway is a story of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강이나 바다에 흘러가서 하루에서 72시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런 광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너무 친환경 유기농에 그런 단어에 너무 관대하거든요. 실제 유기농이 아닌데 유기농 마크가 막 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허위로 친환경 홍보하면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산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색 기관이 유로모니터예요. 유로모니터에서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체 인증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 수확 및 가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The Only One이란 거예요. 농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회사는 The Only One, 뉴트라이트 한 개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저희 팀에서 저희 파트너가 강의를 했는데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보통 나의 노트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엑스는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약물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얘가 잘 몰라서 약물이라고 한 거고 특히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엄청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요즘에 재미를 붙여서 되게 많이 알아봅니다. 많이 질문을 해보시면 저희한테 유리한 결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이나 챗GPT나 많이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린 뷰티를 논하지 않고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지 않을까요?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을 고려하여 만든 화장품인데 어떤 제품인지 뉴스 기사에서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면은 타격이 가니까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제품인지는 모르지만 자외선 차단제 80%, 메이크업 베이스 50% 이런 것들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둔감하다 보니까 내가 쓰는 화장품 때문에도 내가 아플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화장품뿐만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먹는 먹거리, 내가 쓰는 조리도구 등등 너무 많거든요. 아티스트리는 아까 보신 박사님들, 생화학, 피부 생물학, 미생물학, 식물학 등의 박사님들이 화장품을 연구하세요. 안전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올 비건이 되어가고 있죠. 네, 다음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세계 1위죠. 이렇게 세계 1위가 많은 회사도 없을 텐데 요거는 그냥 제가 비교하기 쉽게끔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잘라서 확대를 시켰어요.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거 보이시죠? 회색깔. 그럼 초미세먼지를 다시 넓혔어요. 2.5 마이크로미터로. 근데 헤파 필터는 0.3. 그러면 우리 집에 0.3 마이크로 미터를 걸을 수 있는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2.5 정도의 초미세먼지는 걸러진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초미세먼지가 2.5는 없어요. 근데 다시 헤파 필터를 넓혔을 때 다른 바이러스들이 다 통과하는 거 보이시죠? 이해하시죠? 구멍이 이만한데 바이러스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정밀 헤파 필터가 저희 예전에 그냥 앰모스피어일 때 0.009일 때도 코로나, 독감 이런 것들 다 걸러줬습니다. 뒤에 장면은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초정밀 헤파 필터,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 지금 앰모스피어 스카이 필터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영국 알러지 재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인증받았을 때 네이비 색깔로 나오거든요. 한글로 바꾸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걸러줍니다. 제가 어디 제품인지 절대로 가렸어요. 어디 건지 잘 모르시겠죠. 3개를 걸러주는 인증을 받았고요. 가격이 무려 이렇습니다. 네. 다음 어떤 물을 마시나요? 물 얘기하기 전에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내가 친엄마라면 정말 와이프라면 네, 물이랑 조리 도구부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물 중에 제일 나쁜 게 요즘에는 생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수 마실 때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생수를 식수로 먹는 사람일 경우에입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왜? 예를 들어서 저희 혈관에 쌓이는 혈전이나 혈류가 안 되는 혈류 그 순환이 안 되는 거는 오메가3나 기타 건강 보조 식품으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끌고 나가서 해결해줘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뇌에 가면 뇌에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고 뇌 질환을 얘가 심장에 가면 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장기를 다 녹인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지만 갑각류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열어봤을 때 장기가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정수기 있는데요. 하지만 항생제 걸러주지 못하고 우울증약 걸러주지 못하고 마약을 걸러주지 못하면 정수기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책에 저는 2번째 문구가 정말 무서웠어요.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가 암을 키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기는 아닌 것도 있어요. 중공사망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큰 기업, 코로 시작한 정말 큰 기업은 산성수입니다. 그 산성수를 계속 먹게 되면 내가 서서히 수명을 앞당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고기에 그물을 받아서 주면 한 5분 안에 죽어요. 물고기는 몸이 작기 때문에 빨리 죽고요. 사람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좀 공포스럽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리고 수돗물은 요거는 지금 대구 경북 쪽 사진이라서 안동댐이지만 우리나라 되게 넓지 않잖아요. 아까 미국처럼 다 물줄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들이 오갈 수 있고, 그리고 수도 급수관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 기사가 2013년도 기사입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안에 그 배관이 싸다는 이유로 에폭시간 이런 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저희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어가죠. 리뉴얼 되었는데 오염 물질이 진화했기 때문에 정수기도 진화했습니다. 그냥 현존하는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다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기도 각 홈미팅에서 자세히 배우실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되게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사기 전에 이 강의를 보는 바람에 안 샀는데 거기에도 PFOA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방광기가 몇 년씩 되는데 몇 년 있으면 나가겠네. 매일 먹으면
방광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빨리 죽는 거죠. 그리고 체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PFOA는 독성 폐기 물질로 듀폰사가 공장에서 이물질을 유출해서 일대 마을 주민들과 공장 직원들이 기형아, 고환암, 신장암, 자간전증 등 고통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퀸이 새로 나왔습니다. 316TI라는 걸.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부산 퀸룸에서 요리 미팅을 했는데 요리 주제가 여행이었어요. 문어솥밥은 한국, 동파육은 중국, 피자는 뭐 이탈리아 아니면 뭐 유럽, 그리고 저거는 삿포로식 수프 카레거든요. 요즘에 여행들 진짜 많이 가시는데 집에서라도 또 여행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기에 양송이 버섯이 들어가요, 피자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썰고 있었는데 지금 정중앙에 있는 안경 쓰신 남자분이 지금 완전 최근에 이제 한 달쯤 되셨어요, 조인되신 지. 근데 취사병 출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송이 버섯만 거기서 딱 가져가서 썰고 있는데 어설프게 보였겠죠. 스폰서님 제가 좀 썰어 드릴까요? 본인은 감자 한 박스를 10분에 썰었대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칼을 넘기지 않고, 왜냐면 제가 앞치마도 하고 있었고 이날은 제가 하는 날이니까 아니라고, 이게 비전이라고, 이렇게 칼질을 하지 못해도 퀸이라는 도구와 인덕션 그리고 레시피 덕분에 이런 멋진 요리가 나오니까 오늘 안 도와주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리 되게 못하는 사람인데 모든 게 퀸이랑 레시피 덕분에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좋은데 비싸잖아. 이거 보고도 비싸다고 하세요. 제가 안 비싸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배달 음식 시켜 드시죠. 외식하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말 미니멈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리고 한 달에 그러면은 4번 4주잖아요. 그러면 36만 원, 한 달에 36만 원 정도를 쓰는데 12달이면 432만 원을 써요. 안 믿고 싶으시겠지만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 외식비까지 쓰시면 아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 크라운 세트는 109만 원입니다. 진짜 비쌀까요, 이게? 1년에 하나씩 사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남편들, 아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 구할은 엄마가 거의 생필품하고 다 사잖아요, 먹거리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조금 건강에 지장이 생긴다 그러면은 주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L400이라는 저희 탈모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제품도 나왔는데, 최근에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품인데 저희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근적외선이 너무 좋다 해서 효능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에서도 배웠고요. 일단 체온 1도를 높여준대요.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 아시죠? 면역력이 내려가면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암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 증가, 노폐물 배출도 돕고요. 혈관 내 산화질소 형성을 도와서 산소와 영양소를 각각의 기관에 잘 운반을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해서 세포의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염증, 통증,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팀에서는 손목이 아픈 리더님들은 손목에 대고 있고요.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위에 그게 테이프로 고정을 하셔야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나 테이프로 고정을 하시고 손목이든 허리든, 지금 저희 엔드 파트너 살짝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엎드려서 허리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탈모 예방 기본이고 발모, 아토피, 피부 질환에도 좋고 질염, 전립선, 변비, 당뇨, 그리고 부산의 어떤 리더님은 본인의 소비자인데 치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25센트 라이드가 또 뉴로 나오죠. 저희 남성 파트너 리더님들 뉴핀 하셨을 텐데 처음에 나왔을 때 요때가 9%, 6%였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 25센트 라이드를 통해서 요렇게 달라지셨고요. 이게 여권 사진입니다. 저희 그 팀에서 프로모션으로 일본에 갔다가 여권 출입국 심사 거기서 걸렸던 사진이에요. 이 모습으로 갔는데 이 사진을 내미니까 따라온나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25센트 라이드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파일럿에 물어봤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50만 원, 450만 원. 이래도 비싸니 광고해줄까?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아메이는 광고를 안 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광고하면 내 주변 사람들 많이 살 것 같아. 지금은 그 시대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광고에 대해서 좀 그동안 많이 속지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은 준비 안 했지만 내가 호갱인 줄 모르고 호갱으로 살아가는
분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그 발 각질 없애주는 거, 그분들 징계 먹은 거 아시죠? 밥풀로 이렇게 시연을 하셔가지고. 광고해 드릴까요? 이 돈은 누가 낼까요? 네. 손흥민이 1,000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안티프라민 뭐 이런 걸 쓰시게 되면 손흥민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하고 계속 쓸 이유도 잘 없지만 저희는 저희 제품들을 이용하면 저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설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직접 만든 제품을 저희가 직접 살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엔자임 바이옴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제품 하단에 보면 PB와 BB가 있거든요. PB는 포인트 밸류라고 해서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 자격과 보너스 레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BV는 비즈니스 볼륨으로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로 돈을 저희가 돌려받을 때 결정하는 수치인 거죠. 처음에 한국 아메이에 들어왔을 때,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1대1이었어요. 계속 1대1이면 그 당시 SP 하신 분이 1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지금도 100만 원 받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 사회 봐주신 분이 저희 4월부터 물가가 오르죠. 아메이 제품의 가격이 오르죠라고 했지만 저희는 별 걱정이 없잖아요. 보너스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 물가가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밀가루, 라면, 뭐 커피 다 오른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오케이 바깥에 물가 올랐으니까 우리도 5% 인상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제가 회사를 자꾸 비하해서 죄송한데 수익 구조하고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스폰서님이 저한테 사업을 I에게 전해주셨고 저는 AB에게 전해줬습니다. 포인트 밸류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정한 규칙이에요. 20만 포인트는 3%를 돌려주고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월별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룹별로 책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A와 B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20만 포인트에 3% 6,000원만 가져갑니다. 이건 지금 BV 1.78이 반영이 안 된 금액이에요. 저는 그룹으로는 60만이거든요. 그럼 60만은 다 가져가면 좋지만 6% 다 가져가면 좋지만 A, B가 가져갔습니다. 아미는 나중에 가입한 사람 거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24,000원을 가져가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은 볼륨은 저보다 크시죠. 80만 PV예요. 그렇지만 노력을 한 번 하셨고 저는 2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 볼륨 36,000원을 빼고 나면 스폰서님은 12,000원만 가져가시는 철저하게 노력순입니다. 선착순이었으면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훌륭한 분야에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전 세계에.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라는 상을 또 받았고요. 다음은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6명에게 알렸을 때는 금액이 BV까지 계산했을 때 16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16만 원 벌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3명에게 또 알렸어요. 그러면은 82만 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리게 되면 257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반영이 안 된 거냐면 브론즈 구조로 세레그 구조로 가면 30% 더 받을 수 있는 그 보너스를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레그의 구조로 9%, 15%,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렇게 나가면 15만 원, 100만 원, 연 5천만 원, 연 1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가지 금액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좀 작아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달, 2달 받고 그만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뒀을 때 조금 변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이렇게 내가 계속 받는 금액이고요. 브론즈 빌더가 되면 내 통장에 3억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3억을 있다고 해서 계속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10억이 들어가 있을 때 파운더스 PT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은 20억을 넣어두었을 때 600만 원 정도 이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핀 성취는 1000만 점이라는 점수를 1년에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 하면 파운더스 PT가 되고 PT부터 정식 사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 제시는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늦게 시작한 분이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더 연봉이 높아졌습니다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되게 괜찮아는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자신 없는데 저도 이런 생각 했었어요. 제가 2년을 버텼거든요. 남편이 먼저 사업을 했고 나는 못한다. 나한테 시키지 마라고 계속 그랬는데 못할 것 같은 자신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애들 어릴 때 모습이에요. 지금은 중1, 중2가 되었는데 얘네들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오래전 책입니다. ABO를 위한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에 55세부터 85세까지 사는데 필요한 돈이 7억 원이에요. 옛날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2018년도에 적정 생활비가 263인데 5년 만에 100 정도가 올랐죠. 그럼 5년마다 100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20, 30년 뒤에 필요한 돈은 한 달에 650, 이것도 최소로 잡았어요. 여행 안 다니고 뭐 특별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랬을 때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30년을 살기 위해서 23억이 필요합니다. 네, 7억이 아니고. 혹시 뭐 영양, 사슴 이렇게 알고 저도 그랬거든요. 이 친구 이름이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라고 해요. 동물의 세계 뭐 이런 데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저는 이 장면이 항상 맹수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뛰는 이유는 좀 멍청한 거죠. 자기 앞에 스프링벅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럼 또 그 뒤에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점 속도가 붙어서 계속 다 달려가는 거. 내가 내 앞에보다 더 많이 먹을 거야. 더 많이 먹을 거야. 하고 오늘 이렇게 전력 질주로 달리다가 절벽에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게 세계 뉴스에 났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조금 오버랩이 되지 않나.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경쟁 사회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절대평가고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왜 뛰는지 모르고 멈출 수도 없다.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이 했던 생계 해결 단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 해결에 급급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없고 이 경우 당신의 자녀도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가난 세습이라고 한대요. 어떤 것을 물려주실 건가요? 어떤 걸 물려주고 싶으신가? 여기 지금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희가 보기에 되게 선망하는 직업군들이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직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연금성 자산 형태 소득을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생필품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자산, 경제자산, 매력자산 이 속에서 저는 돈을 물려주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해야 되는 문화들, 뭐 배우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미 저희 애들은 옛날부터 나중에 성인이 되면 빨리 가입해서 아메이를 할 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중간에 생각이 바뀔까 봐 겁나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도 그곳에서라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천재가 계신지. 만약 뒤를 보셨다면 당신은 천재입니다. 어디예요? 천재십니다. 저희 팀 아무도 못 맞췄는데 저희 팀에는 저 P를 밑에를 가리면 D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뭐냐면 앞마당에서 계속 기회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뒷마당에 앉아서 계속 네이클로바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넣었고요. 저희 지금 이곳에 오신 것부터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과 똑같다면 특별한 결과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